자, 그렇다면 막부는 왜 메이지 세력에게 패배를 했을까요? 왜 막부가 메이지 신 세력에게, 그러니까 사초 동맹에게 졌을까요? 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아닙니다. 이 메이지 세력 못지않게 막부도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프랑스 공사 레옹 로슈의 지원을 받아서 이 막부도 스스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 고문단도 받아들이고요. 심지어 헌법 초안,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 이전에도 헌법 초안을 만들려고 했던 게 막부 내에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메이지 세력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글쎄요, 메이지 혁명이 민중의 혁명이었나요? 거기에 무슨 계몽주의가 들어가고 자유민권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자유민권을 탄압했던데. 자, 왜 그렇다면 막부가 메이지 세력에게 졌을까? 그것은 군사력의 패배였습니다. 총이 부족했고, 총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총은 있는데 개량화된, 그러니까 한 뭐 50m 나가는 총 갖고 한 200m 날아가는 총을, 뭐 라이플 소총을, 미니의 총을 당할 수가 없었죠. 또 함포 역시 마찬가지고요. 동그란 원으로 된 이 함포, 포탄으로 이 유선형으로 생겨서 더 훨씬 멀리 날아가고 명중률도 높은 함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에서 졌기 때문이고 군사력에서 졌기 때문이죠. 싸움을 했으니까요. 자, 그럼 왜 졌을까요? 왜 군사력이 부족했을까요? 바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막부는 그럼 왜 자금이 부족했을까요? 막부도 차관을 얻으려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자기와 친한 레옹 로슈를 통해서 프랑스로부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차관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로 차관을 요청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누가? 바로 요시노부의 친동생이 갑니다. 요시노부의 친동생이 이름이 어디 적어놨는데, 아무튼 요시노부의 친동생이 갑니다. 그리고 이게요, 나이가 먹으니까 외워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공부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이 작가 최승표 씨가 쓴 메이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정말 이분은 엄청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행 오고 또 메이지 유신에 관심도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일본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잘 살게 됐지를 궁금해 하실 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저도 나름 뭐 책을 읽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그 출처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어찌됐든 이 메이지에 대항하는 막부 세력의 개혁 정책은 계속됩니다. 뭐 봉건제 타파, 신분제 철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1800 몇 년도였죠? 잠시만요. 제가 책에다 적어놨는데 그게 만국 박람회 1867년 3월 7일 드디어 그 67년이면요 68년 메이지 유신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막 꿈틀대고 있었고 대정봉환 얘기 나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만국 박람회가 열렸고요. 이 만국 박람회에 나폴레옹 3세를 찾아가서 아련을 합니다. 요시노부의 동생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영국의 방해 공작도 있었습니다만 영국보다는 사스마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스마? 아니, 막부 세력이 차관을 보내러 갔는데 웬 저 토자마다이며 저 멀리 있는 사스마가 거기까지 가서 방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스마는요 이미 유학생들을 거기다 보냈습니다. 막부 몰래. 그때는 유학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막부에 허락받지 않고 외국 나가는 게 다 불법이었으니까요.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조슈와 마찬가지로 뭐 조슈 5가 있듯이 사스마에도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차관을 빌리러 온 막부 세력과 물밑 싸움을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사스마는 어느 정도였냐? 나폴레옹 3세한테 무슨 그 훈장도 줘요. 그리고 우리 일본을 대표해서 이 훈장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폴레옹 3세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요? 누가 일본의 대표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막부의 이 성공을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이 사스마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그 역사의 그 중요한 과정에 이 사스마와 이 막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요. 그 갈등의 중요한 갈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프랑스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프랑스 만국박람회 시절에 있었던 이 외교 차관 협상 문제가 막부에게는 정말 힘든, 막부에는 정말 결정적 타격을 준 군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 이 군 자금 확보하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군 자금 확보할 줄 알고 뭐 막부에서 돈 지원 받아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그랬대요, 이 차관단이. 나중에 돈을 못 빌리니까 돈도 없고 계속 눌러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멀리 쫓겨나서 파리의 호텔에서 투숙을 했던 사절단은 교섭이 좌절이 되자 숙박비조차 없게 돼 호텔을 나와서 민박을 하는 지경에 빠져들게 됐다. 결국 이 파리에서의 소리 없는 싸움이 이 막부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진, 군 자금이 없어진, 그래서 나중에 무기를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할 돈이 없어서 돌려보내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막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들은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겠지만, 왜 내가 쟤보다 싸움을 못하는지, 제가 왜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지를, 그거를 더 열심히 파요.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나는 칼 들었는데 총 들었잖아요. 그래서 총을 갖고 포르투갈 상인이 놓고 간 총 줘봐. 그래가지고 그 개량해가지고 지들이 막 복제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화승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질해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조총 갖고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명중률 높은 그 미니의 총을 결국 얘네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거 갖고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메이주신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50m 바깥에서 쏜다고 해봐요. 우리 200m 바깥에서 쏜 총에 맞아 죽는데, 바로 무기의 그런 어떤 앞선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힘에 의해서 메이주신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무라이를 비롯해서 부국 강병의 그 부국만큼은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이 책하고 아시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